오늘 정세현 장관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못 가게 해서. 왜냐하면 오늘 좀 박 교수께서 좀 여기 방송에서 말씀을 하실 때 보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치적 방향을 쭉 설명하고 이해하는 건데 8.15 그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그 축사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취임사에 준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따로 취임사를 할 만한 정확한 무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날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의 권력을 누가 창출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대외 주권의 문제도 있거든요. 주권이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철학에서 주권이 이중적 의미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누가 권력자냐, 누가 권력을 만들어내냐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갖느냐, 어떤 주권을 갖느냐 문제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주권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 그 뿌리로 가보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하고 연관이 돼 있다. 비슷해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신 통일 정책이 김대중 정부 때 발표한 통일 정책하고 굉장히 유사한. 대통령은 취임사 때,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사 때 했고 이번에는 8.15 병축사 하셨는데 그거 설명을 정세현 장관님 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하시고 하자.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라고 그랬었죠. 그전에 군인 대통령들이 있었던 데 반해서 비로소 문민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문민정부라고 했는데 김대중 정부는 그 정부의 그 이름을 국민정부라고 그랬었어요. 국민의 정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라는 그렇죠. 그 이름을 붙였지만 어쨌건 국민의 정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국민주권정부인데 8.15 경축사는 사실은 98년 2월 2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하셨던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원용을 한 거예요. 보듯이 거기 핵심은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김영삼 정부 때 남북 관계를 김대중 정부가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뜻으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전에도 북한은 80년대 말부터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봐 걱정이 많아요. 그렇지. 사실은. 윤석열 때 갑자기 도로 그렇죠. 폭파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북한 왜 저렇게까지 하지?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남침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돼요. 북침을 할까 도로를 끊어버린 거야. 도로 끊었죠. 그래서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이 말을 명시적으로 한 건 엄청 중요한 행위다. 정치 행위다. 그런데 그것은 김대중 정부 때 했던 거다. 그 유사점을 정리해 왔으니까 장관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유사점이 도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내가 못 써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장관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장관이 보내신 건데 못 써먹고 가시길래 제가 한 말씀 더 하시고 가시라. 아까워서 하시고. 아까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커터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커터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스타일은 커터칼이다. 그리고 큰 대금을 뽑을 때도 커터칼의 집합이다. 그건 그거 말씀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근데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이때 이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선제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그렇지. 쓰죠. 9.19 군사합의에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걸 큰 일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바로 실행 옮기자. 그렇습니다. 그게 항상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권 정부 관련해서 8.15 경축사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광복은 단순하게 외부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애를 결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치. 이것도 주권에 해당되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교 정책을 이제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는 외교 정책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에 일본도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가시는 거예요. 이건 다 외교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3, 4일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제 일본을 가게 돼 있는데 내가 17, 18일, 19 일본 갔다 왔어요. 내가 미리. 김대중 대통령 그 서거 16주기 추도식을 도쿄에서 하는데 김대중 재단 해외동포위원회 주최로 거기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과 김대중 정부 대북 정책의 유사점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좀 가서 얘기하고. 적임자죠. 그렇죠. 그때 통일부 장관이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장관님 더군다나 그냥 영원한 통일부 장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은 저는 예전에 장관님을 개인적으로 모를 때는 북한 분인 줄 알았어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저희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중에 파파이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준 씨가 물어봐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다음에 뭐 하고 싶어 하냐. 10년 전 얘기네. 뭐 하고 싶어 하냐. 이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0년 전 얘기입니다. 다음 뭡니까 다음? 성남시장 다음. 청수님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한 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도지사가 직접 하는 행정은 소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소방 쫓아다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도지사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젊었죠, 정말 같이. 자꾸 미리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본인이 다음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장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뭘 정해놓고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중요한 데서는 말이에요. 내가 사회에 기여한 저거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저도. 미래의 개인적 욕망이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자꾸 꼬여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몸통을 넣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커터 칼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남시장 계속할래 대통령 할래 하면 성남시장 하실 겁니까? 대통령이 해야죠. 재치가 있어요. 재치가 아니, 있는데. 성남시장 할 때인데 네, 네. 그러니까 2015년이 16년이 조금 네. 분명치 않지만은 내가 전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주에서는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였지. 정동영과의 대담식으로 해서 통일 문제 얘기를 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충청남도에서는 그때 안희정이 지사할 때예요. 네. 그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제 남경필이 지사할 때인데 다 대선 주자급 하고 통일 문제 대담을 하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당시에 세종연구소의 이종석 박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재명 시장도 좀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뭐 성남시장. 우리 시장이 말이야. 어? 끄지 안 돼, 지금. 최소한 지사는 돼야지. 기초단체장이. 아니 제 체면을 봐가지고 좀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하도 그러길래 그러면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청에 가서 이종석 박사가 사회를 보고 내가 이제 둘이서 대담을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선 첫째 변호사라는데 그리고 시작인데 통일 외교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그냥 책을 읽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냥 지금 대통령 될지 몰랐으니까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네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경기지사가 된 뒤에도 또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때는 경기도 도청 그 회의실에 강당에서 문재인 교수가 사회를 봤을 거예요. 이재명 지사하고 나오고 그때 보니까 벌써 또 한 단계 더 발전이 그때도 됐더라고. 체급이 또 올라갔죠. 그럼 요즘 보니까 완전히 저 네. 슈퍼 헤비급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 어제인가 조국 대표가 나오셨잖아요. 전 대표 나오셨을 때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 이 다음 스테이 뭐냐? 뭐 할 거냐? 그렇지. 당연히 연준 씨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한테 그 이재명 정치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경험상 차이점을 네.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국 대표처럼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달랐어 이때까지. 아하. 한 사람은 유시민. 유시민은 안 한다. 기회가 돼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도 자기는 안 한다는 거야. 예. 자기는 대통령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유시민이 유일했고 또 한 사람 차이가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어요. 나는 한다. 그렇죠. 기회가 되면 한다. 보통은 정치인들이 겸손해 보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런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속으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때가 되면 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다른 모든 사람은 조국 전 대표하고 비슷한 반응이고요. 두 사람이 양극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매력인데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정치인들은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 국민들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층위가 있는데 멀리 있더라도 정확한 욕망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오히려 친근하게 느낍니다. 대신 문제는 뭐냐? 그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가 명확한 거예요. 이재명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하고 싶은 게 뭐냐예요. 지금까지 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20살 때는 딱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 이게 제 공부하는 목표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20대 후반대를 하니까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 그러면서 생겨난 목표가 뭐냐면 자유의 최대화, 폭력의 최소화. 이게 철학의 목표예요. 저는 그 두 가지가 제가 쭉 연구를 해오는 큰 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스텝이 맞으면 무조건 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철학의 대중화, 대중의 철학화에 맞는다든가 자유를 키우는데 폭력을 줄인다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연구자로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 때 저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 미래를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스텝이 꼬인단 말을 해요. 최근에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돼야지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돼야지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일정을 정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지사 하고 싶어 또는 대통령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거 당연히. 근데 그건 먼 미래의 추상적인 목표고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거든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인데 왜 그러냐면 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스텝을 밟으면 망하냐면 현대사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복잡성의 폭발적 증가예요. 복잡성이 증가하면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모든 학문 분야에서나 지속 가능한 게 뭐야 이런 꿈을 꿔왔어요.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복잡성이 증가하니까 예측 불가능해지는데 시스템도 물렁물렁해졌어요.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지금 조국 사면 이후에 조국 대표가 어디를 가느냐 막 이런 사람들 말이 많잖아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특정하게 어떤 목표를 정해서 스텝을 밟으면 안 된다. 아니 조국 대표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예, 나는 뭐가 돼야지 하고 막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그런 거예요. 어준 씨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그 답은 그렇지. 나도 아쉬워서. 그게 아쉬운 거야. 너무 일반적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 하는 답변이거든요. 그거는 예. 유시민처럼 답하거나 그렇지. 이재명처럼 답하거나 자기만의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누구든지 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나도.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 할 수 있고 나만이 이 정치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좀 어제 어준 씨가 계속 물어볼 때 아니 그거 왜 그걸 안 하지? 그러니까 나도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건데 예, 예. 정치인들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예. 이제 어준 씨가 윽박지르듯이 하니까 쫄려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 나는 모든 걸 다 빡치는 주세요. 대학 교수 앞에서 내가 이거 할 얘기는 아닌데 네. 조국 대표가 대학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발언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정치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국은 교수가 아니잖아요. 정치하겠다고 명확히 말했잖아요. 나올 때. 이제 그럼 정치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교수에서 정치인으로 탈바꿈해 가는 와중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나중인데 정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첫 스텝을 정확히 밟으신 건데 좀 아쉽다.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공부해야 돼요. 예.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전임 대통령들 다 그랬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다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대에 제일 적합한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연구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연구하는 다 조금씩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정치인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자기 방식으로 연구를 하면 피상적으로 하거든요. 정확히 몰라요. 이 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를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요즘 예.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게 통했구나. 그 잠깐 말씀드리면 이 중요한 게 우리가 보통 선거권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보통 선거권은 1인 1표잖아요. 모든 국민이. 그래서 지금 그것이 근데 그동안 민주당은 또는 다른 정당들은 귀족 정당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당원 한 1인이 1표가 아니라는 건 귀족 정당이란 말이거든요. 그걸 바꾸겠다고 지금 정청래 대표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정당이 정확하게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당이 되려면 당원 1인 1표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측면인데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뭐 어디까지 확장하려고 하느냐. 정치에서의 보통 선거권이 아니라 경제에서 보통 선거권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내일 말을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으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걸 똑같이 베낄 수는 없는데 거기서 배울 점들이 있잖아요. 그 배울 점들을 지금 이제 차기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김민석 총리도 그 그룹에 들어가 있죠. 차기라고 당연히.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차기로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대표가 이번에 못 됐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그리고 조국 전 대표 그리고 뭐 김경수 뭐 쫙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다 사람들이 이제 지켜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레이스를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다 지켜볼 거잖아요. 그분들은 다 박구영 교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박구영 교수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조금 똑똑한데 조금 똑똑한데 이재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 정치인 이재명을 오랜 시간 지켜보면 연구를 했거든요.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 사람 이런 점이 달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다. 이재명 론으로 보는 차기 그렇죠. 이런 얘기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 합시다. 재밌으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재명 방식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치. 그건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럴 수가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방식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재명을 모르고 차기 대권을 갈 수는 없다. 그렇지.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정확하게 해설하는 건 철학자요, 정치학자요. 정치 철학자입니다. 아니, 네. 나 아까 밖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그 박구영 교수하고 지금 저 김호준 공장장하고의 그 대화, 네.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다에 깔깔대고 웃는 부분 빼고 질문 답변만 정리를 잘 하고 특히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뭐 아르케 어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가 이거 정리해 놓으면은 나 훌륭한 정치학 교과서가 될 것 같아요. 예. 깔깔대는 게 훨씬 더 핵심입니다. 그 장관님. 장관님 그러면 시간 되실 때마다 저희가 2주 전에 연락해.